예, 마켓 주민 시간입니다. 월요일은 한 주간의 이슈들 보고요. 구체적인 전략 세우는 시간이죠.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헝다 이슈도 진행 중이고 테이퍼링도 그렇고 악재들은 계속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이달 들어서 좀 사주는 게 우리가 좀 비빌 언덕인데요. 네. 외국인들 매수세 이어질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일단은 저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사실 지금 환율도 오르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다는 거는 결국 국내 시장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저평가 매력이 돋보이고 있다. 특히 실적 시즌을 앞두고 선취매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도 있고 또한 외국인들의 선물 옵션에서의 그런 매수 포지션도 좀 약간 우상향으로 좀 나타나고 있어서 당분간은 좀 매수 기조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 포인트가 실적일 것 같은데 사실 지금 국내 증시 코스피 특히 보시면 지금 거의 횡보하는 수준에서 상방이 약간 제한적인 가운데 박스권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결국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 상반기 내내 그리고 지난달까지도 엄청난 그런 매도세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매도세보다는 어떤 저점 매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중국의 그런 헝다그룹과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을 외국인들이 그렇게 글로벌 증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지 않다고 일단 판단하는 것으로 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사실 달러 강서 기조에도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했다는 점은 이론적으로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향후 남아있는 또 이벤트들을 고려할 때 또 달러가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또 있는 이벤트들도 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매 방향성은 이번 주에도 좀 더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방향성에 대해서 잠시 또 언급을 좀 해드리면 사실 지금 코스피가 상승으로 완전히 반전하기에는 지금 그렇게 큰 재료들이 좀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도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등 시에 매도를 해야 하는 그런 약간 추세적으로 좀 하락 구간에 지금 놓여 있는 관계로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 이후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되는데 시장의 관심이 3분기 실적으로 이전되면서 10월 장은 현재보다는 그래도 좀 더 괜찮은 장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외국인 순과 관련해서 최근 2주간 확실하게 순매수 기조를 보이는 업종은 의류, 그다음에 제약, 전기전자, 건설, 유틸리티, 그리고 운송 업종이었다는 점 참고해서 종목 선정하실 때 좀 시장에 좀 아웃퍼포먼스 있는 종목을 이 안에서 좀 고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또 우려되는 이슈 가운데 하나가 이건 주식이라고 하는 게 계속 사실 걱정의 담벼락을 타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네. 주말 사이에는 독일에 우리가 의회 선거까지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의 또 테이퍼링도 그렇지만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해서 여전히 정치권의 공방, 셧다운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학습 효과가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도 네. 그렇게 생각하는 면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그래도 좀 증시에 큰 충격은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는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으로 셧다운된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물론 안 좋았던 기억이 하나 있는데 2011년도에는 이것이 이제 미국의 신용 등급까지 하락하는 그런 요인으로 발생하면서 엄청난 증시에 큰 충격을 줬었는데 그때를 제외하고는 기간도 단기적으로 끝났고 충격도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는 이번에도 좀 그러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살펴보면 사실 27일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법안을 표결에 붙이겠다고 공언한 날인데요.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수 있을지도 아직은 미지수라고 할 수 있고 또 민주당이 이와 함께 3조 5천억 달러 지출한 표결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아직은 뭐 통과가 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에 이제 하원에서 통과시킨 임시 예산안과 부채 한도를 유예하는 방안을 상원에서 좀 통과시켜야 되는데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어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업무 정지인 셧다운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을 앞두고 사실 이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 전에 약간 또 우려가 좀 나타나는 것이 또 보통의 그 시장의 그런 건데 만일 셧다운이 시작된다고 한다 그러면 오히려 시장은 재료 노출로서 오히려 좀 안정되는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현재가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연장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상당히 좀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저는 조건부 합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결국 과거처럼 미국 정치적 갈등도 증시에는 제한적인 영향으로 마감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전략적으로 좀 돌파구를 찾아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외국인 매수가 그나마 답답한 장세에서 긍정적인 요인이고요.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도래하는데요. 이 뭐 생각만큼 이렇게 실적에 대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얘기가 뭐 2분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적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적 시즌 관련해서 주목할 포인트, 미리 담아볼 만한 실적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3분기 실적 전망도 사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양호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성장률 자체가 지난 1분기라든지 2분기보다는 많이 좀 이게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는 한 15.5% 증가하고,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뭐 47.9%로 어떤 데서는 50% 정도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다 영업이익과 매출 모두 한 달 전 추정치보다는 좀 상승했다는 점, 이런 것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3분기 예상 그 영업이익 증가율이 올해 1분기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전년 대비 한 118%였고, 그리고 2분기도 지금 92% 증가율을 기록했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지금 40%대에서 50% 정도까지로 낮아졌다는 점에서 좀 경기 정점 우려감을 잠재울 수는 없을 그런 실적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2분기부터 사실 피크아웃 우려감에 대해서 주가가 좀 실적이 좋았지만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상당히 대부분 대형주들 많았었는데,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3분기 다시 또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좀 관심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은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가 저는 이에 해당하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 및 실적 피크아웃 우려감이 여전한 만큼 사실 내년 실적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큰 그림에서의 접근도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사실 위드 코로나 종목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예상외로 3분기 실적이 정말로 좋을 것으로 지금 기대되는 업종이 항공업종이다라는 점, 이거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행업종에 대해서도 이제부터 실적 회복세로 좀 진입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발상적 관점에서 본다면 실적 시즌에 사실 소외받는 업종인데 그게 바로 바이오 업종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 분위기가 위드 코로나로 가면서 사실 이제 확진자 수가 갑자기 또 급증할 가능성은 항상 열어둬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는 지금 바이오 업종도 이번 실적 시즌 내내인 한 10월 말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관련해서 뭐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오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이사님이 좋게 보신 쪽은 삼성전자가 기본적으로 실적이 좋을 거고요. 항공, 여행주, 또 바이오 업종은 백신 쪽이 아무래도 좀 중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고요. 앞서 이제 헝다 얘기는 좀 하셔서 헝다나 환율 얘기는 좀 넘어가고요. 전략적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9월 마지막 주간인데요. 어떤 걸 주목해야 되는지 일정 포인트 좀 잡아주시고 전략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사실 이번 주에는 뭐 엄청나게 크게 뭐 주목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셧다운과 관련해서는 예. 조금씩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9월에 그 수출 통계가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하는데 이것도 좀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시는 미국의 그 8월 그런 지금 개인 소비 지출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최근 연준이 이 고용과 인플레이션을 기준으로 일대 뭐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기준금리 인상을 실시할 것으로 일단 기준을 세워놨는데, 고용보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지표로 바로미터인 개인 소비 지출이 과연 얼만큼 늘었을까 줄었을까가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월 대비로 아마 좀 포인트를 볼 것 같은데, 만일 전월 대비 그 감소폭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좀 낮아지면서 테이퍼링이라든지 아니면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여유를 다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0월 달 지수 반등의 가장 큰 근거로서 지금 작용할 수 있다는 점, 그런 면에서 한번 주목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이고, 저는 뭐 코스피 사실 오늘 예상보다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사실 저는 박스권을 상단을 3,150선 정도로 봤는데, 요거보다 조금 더 올라간 박스권으로 이번 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주 후반부 이벤트에 따라서 좀 이런 박스권에 대한 변동성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금리가 어차피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 수혜주, 그다음에 고배당 종목들에 대한 저점 매수를 좀 병행하는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에 좀 수익률이 좀 잘 나는 종목들의 특징이 대량 거래가 나오면서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더 주가 변동성을 확인해서 반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주목하시는데, 대표적으로 좀 세코닉스라는 종목이 좀 그런 거에 좀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런 몇 가지 전략들을 좀 접목시켜서 이번 주 대응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3,150의 고점은 조금 올리지만 제한적인 박스권이면 결국 이제 개별 종목 중소형주 개별 종목 대응하는 게 맞는 전략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나가시고, 네. 실적 시즌이 가서 만일 대형주에 대한 또 관심이 온다 그러면 그때 또 다시 이제 전략을 수정하는 그런 쪽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 전략 및 전망 및 전략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